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8장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강의 내용으로 이제 7번째 내용인데요. 국토계획법의 큰 흐름은 알고 계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입니다. 전국 163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의 격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땅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경 쓰일 것은 여기 앞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광시군과 또 이제 가끔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 윗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운영이 됐다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는 그 관청 그 체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시도지사, 기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와 나머지 5개 법은 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로 운영이 됩니다. 국토계획법의 계획과 이용에서만 특광시군이 나왔던 거였죠. 그러면 목차를 보시면 8장 1절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과 8장 2절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토지거래 허가제가 뭔지를 보도록 하시죠. 이 틀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왼쪽에 먼저 허가구역을 정합니다. 땅값 준다고 허가받는 거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만요. 조그만 땅 사고 파는 건 거기서 이익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도 됩니다. 기준 면적을 발표하는데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토지거래 계약인데 민사상의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청에서 개입하려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먼저 관청 중에 안초점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투기를 잡자는 거죠. A 땅을 B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B가 이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 투기꾼요 아니요 이걸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7가지이면 그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필요해서 쓰는 경우이다. 실수요이다. 그래서 7가지이면 허가입니다. 7가지가 아니면 별별 사유를 다 써낸다 하더라도 불허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7가지 정해져 있고 그 신청서를 받아보고 법조문 찾아보고 맞으면 허가,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죠. 따라서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고 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관청의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관청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였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자본주의인데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조그만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걸로 이제 토지거래가제의 관청은 다 끝났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는다. 하나씩 보시죠.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정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정한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읽는 거 빼고요. 작은 2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동일한
한 개짜리 시, 한 개짜리 군, 한 개짜리 구의 일부에 대해서 한 개짜리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2개 이상에 걸려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습니까? 조그만 것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허가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우선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또 각각의 용도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기준 면적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상공록이 있죠. 그런데 어느 곳은 아직 주상공록 구분되지 않은 그냥 도시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은 90,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 초과 때 허가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적 외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땅은 250제곱미터,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구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임야는 얼마 때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요. 임야니까 1000이 아니라 녹지지역이면 주상공록 도시지역에 있는 거죠. 아래 250, 500, 1000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지역 90, 100, 180, 200, 660을 적용하니까 녹지지역이니까 임야든 녹지지역의 농지든 녹지지역의 그러니까 주거 용지든 다 100 초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본순환에서 하나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서 허가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있다. 그 기준 면적 초과 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3번 허가 대상 토지거래 계약이요. 3-1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거래니까 소유권 이전 때 허가받아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땅 사고 팔 때 허가받아야 된다. 사는 사람 무슨 목적으로 사냐. 그랬더니 투기꾼들 그러면 이제 허가제가 시작되면서는 투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요? 딴 데로 튀어요? 딴 데로 튀는 거죠. 다 어디로 튀냐면 지상권 설정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것만 규제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 허가받아야 된다.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도 허가받아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투기꾼 집에 가서 자요? 딴 데로 튀어요? 딴 데로 튀는 거죠. 별별 가닥으로 다다다닥 다 튀었는데 하나하나 쓰다 보면 민법책이 되니까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들 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건 애고애고 슬픈 일이지 투기가 아니잖아요. 고아원의 땅을 기증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이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 그 과정의 취지를 알아두시면 뒷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쉽겠죠.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A, B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계약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무허가 계약은 아주 세게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리 계약해봤자 소용없다.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무허가 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8장 2절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고 그 표가 있는데 그 절차도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또 절차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에 뒤에 있는 문장들의 몇 가지 내용들도 같이 포함하면 됩니다. 먼저 보시죠. 허가구역 안에 어느 토지 소유자 A가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허가구역은 땅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판대요? 급전이 필요하니까요.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또 아니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땅값 뛰는 건 알지만 팔겠다. 아니면 목적한 바를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왔다 싶으면 더 팔겠다 할 수도 있죠. 그 땅을 B라는 분이 사겠다 하는 겁니다. 땅값 지금은 얼마 전보다 비하면 훨씬 더 비싸졌죠. 왜 사요? 지금 사도 좀만 더 지나면 더 뛸 테니까 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 B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둘이 사고 팔겠다는 저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아직은 계약서 쓰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있는데, 허가 불허가 때리기 전에 우선 사고 팔겠다는 저 A 땅이 선매협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매협의 대상, 선매협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매요. 우선 뭐 대상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그다음에 이용 목적 위반한 땅에 대해서 선매협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2억 땅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시민회관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B가 사고 농사 짓겠다. 그러면 2년 지나면 팔 수 있는데, 2년 지나서 팔 때 4억, 또 C 2년 지나서 팔 때 7억, D 2년 지나서 팔 때 10억. 그러면 나중에 10억대 사는 게 좋아요? 지금 2억대 살 수 있으면 좋아요? 살 수 있으면 좋죠.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니까요. A가 그러니까 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장받은 허가를 받아서 땅을 샀는데 그 뭘 위반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선매입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선매입이 대상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선매입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그냥 A, B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게 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15일 안에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이니까 선매입이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매입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B가 그 땅을 사겠다는데 B가 7가지 목적이면 그러니까 허가이고, B가 사겠다는데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인 거죠. 허가입니다. 불허가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선매입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보도록 하죠. 지금 A 아줌마가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그 허가 신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국 그 땅을 사겠다고 지금 B 아저씨가 옆에 있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 땅이 2가지에 해당하니까 그 아저씨 좀만 빠지시죠. 그 아저씨 좀 빠지시고, 아주머니 그 땅 파신다며. 아줌마가 지금 팔겠다고 한 거죠.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한 거니까 아줌마 파신다며. 그 땅을 우리 쪽 친구들이 먼저 사고 싶다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B 아저씨보다도 먼저 사고 싶다니까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게 선매협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시죠. 만약에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날 편의점 가서 따뜻한 뭐 음료수 하나 마셔야지. 그래서 B 아저씨가 편의점에 가서 나 음료수 하나 사겠다. 그러니까 편의점 일하는 여직원이 좋습니다. 여기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 순간, 그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 깡통을 하나 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구청장이 나타나서 잠깐만 그 깡통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라고 들어오는 게 선매협의라는 거죠. 그런 적 있어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데 갑자기 구청장 나와갖고 그거 내가 먼저 삽시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그게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B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부터 1월 안에는 선매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국가, 지방, 공기업 중에 어느 누군가가 선매자로 정해졌겠죠. 그 사람이 지정받고 15일 안에는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선매 조건을 제시하고, 지정받고 30일 안에는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조사 보고서, 조서를 써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비를 끝내야 됩니다.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기도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개국 콘서트예요. 지정받고 30일, 지정받고 1월 뭐가 더 빨라요? 또 이게 30일과 1월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물론 1월에는 그러니까 2월에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또 이제 30일, 31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좀 하나로 통일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고 나면 끝내야 되는데 A 아줌마가 선매자한테 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이 알아서 사고 팔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주체가 제시하는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싸죠. 그래서 A 아줌마가 선매아저한테 아유 그 가격은 안 팔죠. 안 판다고 했습니다. 안 판다고 했으면 이 전체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요? A, B 거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A, B 거래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을 건너갔다 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허가 불허가 있을 수도 있죠.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이 비소유가 됐습니다. 비자기 땅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다 팔면 안 되죠. 농사 짓겠다 등등등 7가지일 때 허가인데 모종삽도 한번 안 잡아보고 15일 만에 그 땅 내다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 그러면은 2년 기타는 4년 또 어느 경우는 5년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이용 의무 기간 2년, 4년, 5년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야 그 다음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 짓겠다 2년 근데 1년밖에 농사 안 짓고 땅을 놀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농사 2년 동안 짓기로 했잖아요. 2년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가서 농사 지어준다. X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기후를 줬는데도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처녀 귀신요, 총각 귀신요, 도녀.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4년, 5년을 채우라고 이행명령을 이행하라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때립니다. 그러면 돈 묻어서 이행하겠죠. 그리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돈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보셨듯이 뭔가 위반은 위반이지만 뭐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허가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으로 오게 되는 거죠. 허가받은 대로 이행을 하라고요. 다음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A와 B가 그러니까 뭐 해서 땅 사고 팔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에 대해서 뭐 매매가 안 되네요. 안녕히 가세요. 끝. 그걸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 불허가 우리도 국토개혁법 알아. 다시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너희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죠. 다시 검토해서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불허가 A 아줌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팔겠다고 한 이유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어쩐대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허가 때린 시군구에게 그러면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제 하냐라고 하는 것 갖고도 이제 나오는데요. 불허가 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얼마 안 해요? 한 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매수 청구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은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다 익숙해지는데 용어 2가지요. 이행강제금은 언제 나온다고요?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았을 때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A와 B의 계약이 아니라 A 땅을 관청 쪽에서 사가는 게 선매협의도 있고 A 땅을 관청 쪽에서 사가는 게 매수 청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아줌마가 시군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시군구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시군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게 물어보는 거죠. 돈 남은 사람 없수 하는 거고요. 여기 선매비 통지는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요? A 아줌마에게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쪽에서 먼저 사고 싶어 하니까
얘기 좀 하고 가시죠 하는 거에서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혀에서 나와야죠. 혀에서 단어가 나오면 내용이 구분이 되고 혀에서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계속 오리무중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문장 8장 2절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1번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타 서류 첨부해서 시공구에게 제출한다. 굵은 2번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 15일 안에 하나, 둘,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시공구는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선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15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굵은 3번 선매협의제도가 있습니다. 3-1번 선매입의 대상 시장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현 소유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공적 주체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적 주체 가운데 선매자를 지정해서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날짜와 흐름들은 말씀드렸습니다. 4번 허가 건너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허가할 수도 있죠. 허가받았으면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용 의무기간이 따르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4-1번 다음 7가지일 때 허가다.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받을 때 땅을 사고자 할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1차 산업가 필요한 거죠. 투기꾼 아니고요. 2번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그게 아래 표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1, 2, 3, 3가지 일상생활로 허가받을 수 있는 1, 2, 3, 3가지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셨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수 있다. B. 땅 사서 우리 집 식구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당연히 허가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좋은 일이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5, 6, 7 사업용 3글자 3가지가 있습니다. 5번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요. 공익사업 하는 사람, 땅 살 수 있어야죠. 6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하려는 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요. 당연히 땅 살 수 있어야죠. 7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할 때 이미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지를 확장하는데 당연히 투기꾼 아니죠. 이상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계속 갑니다. 4-10번 다음 이제 허가 때는 허가증이 나오는 거죠.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 때 단원 2장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또 허가증이 더 세다고요.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에 대해서 사업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허가증이 더 세니까 허가증을 받으면 그쪽 도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증이 더 세다. 그쪽 도장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허가를 받으면 부등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 때 검인 받게 되는데 여기는 허가증이 더 세니까 검인 도장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4-3번 이용 의무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아까 보셨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때 허가받을 수 있고 대체 토지는 그 통상적인 경제활동, 일상생활 가운데 공익사업 한다고 땅을 수용당했습니다. 그 돈, 그 보상금 받아가고 그 옆에 땅 산다고요. 투기꾼 아닌 거죠. 그분은 허가받을 수 있고 그때는 2년 동안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내다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살겠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편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내답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세 글자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지정 당시 사업하고 있던 자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용하고 허가받을 수가 내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현상 보존용, 임대사업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그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땅 사서 투기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어디 수목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경 그런 집들이요. 그러니까 길가 시 외곽 주변에 길가에 비닐하우스하고 화분 있고 나무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현상 보존 그대로 쓰겠다. 5년 동안. 그다음에 임대 사업 하겠다. 대한민국 집 없는 분들이 46%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임대 사업을 하겠다. 허가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우에 5년 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각각 사유에 따라서 2년, 4년, 5년 동안은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답할 수 있다. 4-4번 그림은요. 요 그림을 옆으로 옮겨놓은 건데 공법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보도록 하시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위반한 거에 따른 처벌도 있습니다만 처벌 상태 그대로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반 상태를 법에 맞게 고쳐놔야죠. 그래서 법에 맞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시정명령, 이행명령, 개선명령, 조치명령 여러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대집행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공무원이 대신 농사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집행은 안 되고 그 위반 상태를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때리면 돈 무서서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 무서서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한번 기회를 줘서 이 사람이 하게 하고 아니면 돈을 계속 때려서 이 사람이 하게 해서 관청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게 그런 제도 중에 하나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니까 토지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4, 5년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3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러니까 그 이행하도록 명령을 때릴 수 있다. 그러면 3월 안에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근데 이행명령을 때렸는데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3월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군구는 최초 이행명령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4, 5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 4, 5년이 지나면 이용 의무가 다 끝난 거죠.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때릴 수는 없죠. 2, 4, 5년 안에서만 1년에 한 번씩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때린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시군구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된다. 때린 건 받아내야죠. 예. 이행을 했으면 새로 때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위반 상태에서 때린 거는 그러니까 받아낸다. 동그라미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행강제금은 돈 내라 세 글자 30일 안에는 그러니까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왜 나는 10%래요? 나는 7%로 생각하는데 등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냥 A, B 각각 헤어져서 안녕히 가세요.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대드는 거고요.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A 아줌마가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5-1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1월 내 시군구에게 이의신청 토지거래기 허가 신청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고요.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10번 불허가 처분을 받아들이고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파란색은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요.
잘 안 보이니까 안색으로 다시 쓰죠. 그러니까 A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에게 현금화 시키려다가 불허가로 못하게 됐으니까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구수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산체, 토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A가 이런 급한 사정이 있디야. 누구 돈 남은 사람 없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쪽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이고 어쩐데 우리 돈 남는 거 없는디 끝. 예산의 범위니까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돈 좀 남어. 그러면 얘기 좀 해봐봐. 만났는데 서로 얘기가 안 맞으면 끝. 서로 얘기가 맞으면 뭐 이제 가격 공법 기준본 가격이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에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두 가지는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흐름들은 쭉쭉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다. 행정청의 수단이죠. 뭘 하기 위해서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거죠. 허가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이고 칠판 이쪽을 보시면 무허가 계약은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그건 무효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행강제금 넣었을 때 이제 그걸 구분하시고 그 흐름들을 잡으셔야 되고 다음에 A, B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시작됐지만 A, B 계약이 아니라 A, B는 B가 7가지면 허가받아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거죠. A, B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A, B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 쪽에서 먼저 사면 안 되겠니? 선매협의. 우리 쪽에서 먼저 사면 안 되겠니? 얘기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상 요건과 절차 흐름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반복하면 됩니다. A, B가 아니고 A, B는 불허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A가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A가 불허가 처분을 때린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를 해서 만약에 가격이 맞으면 A가 B가 아닌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택의 땅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차이들을 구분하시려면 이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이고요. 자, 이상에서 그 국토계획법 내용들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제 끝났으니까 큰 흐름 간단히만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여기서 12문제죠.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대한민국 땅 손대는 게 관청에서도 손대는 거죠. 관청에서 대한민국 땅 손대려면 뭘 세워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인이 자기 땅 손대려면 개인도 물론 자기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그건 개인 문제고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중심축입니다. 둘 이상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도시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은 용역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 거였죠. 용역령, 땅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고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 각 단지마다 각 도면이 나오고 도면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하는 거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개발법, 도시정비법에 따로 있고 공익사업이 있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까지가 국토계획법의 중심축이고 지금 막바지에 보신 국토계획법의 투기잡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이상들에서 12문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본 큰 흐름은 이거를 잡아두시면 국토계획법 공부하시기가 훨씬 나아지십니다. 아무튼 양이 많은 건 큰 틀을 잡으셔야죠. 큰 틀을 잡으시면 세부적인 가닥들을 운영하시기가 훨씬 나아지십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계획법을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 법 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